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회사 식당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다가 그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보고 18년 전 제주도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는 걸 깨달은 56살 여성과 58살 남성의 운명 같은 재회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리예요. 올해 56살이에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한 지 15년 됐어요. 남편과는 결혼 10년 만에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였어요. 계속 싸웠어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자식은 없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어요. 이혼 후로 혼자 살았어요. 외롭긴 했지만 익숙해졌어요. 저는 IT 회사에 다녀요. 마케팅팀 대리예요. 2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에요.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요. 친구들도 가끔 만나지만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요. 연애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혼 후로는요. 한 번 실패해서 그런지 두려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회사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 지난달 화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식당에 갔어요. 평소처럼 혼자 밥을 먹으려고요.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어요.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봤어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재무팀 부장님이었어요. 유도현 부장님이요. 58살쯤 되셨어요. 회사에서 말수 적고 조용한 분으로 유명했어요. 저와는 부서가 달라서 거의 대화한 적 없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분이 식탁에 고개를 숙인 채 쓰러져 계셨어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급히 달려갔어요. 부장님 어깨를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누군가 119에 전화했어요. 저는 부장님을 바닥에 눕혔어요. 기도를 확보했어요.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했어요. 하나, 둘, 셋. 계속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님이 기침을 했어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다행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부장님을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현장을 정리했어요. 부장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주웠어요. 핸드폰, 안경, 지갑. 지갑을 짚는데 열려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여자가 저였어요. 20대 시절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부장님 지갑에 제 사진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부 18년 전 제주도의 기억.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사진이 생각났어요.
분명 제 사진이 맞았어요. 20대 때 찍은 거였어요. 언제 찍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18년 전이었어요. 회사 출장으로 제주도에 갔었어요. 이틀 일정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혼자 바닷가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날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마침 지나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부탁했어요. 사진 찍어달라고요. 남자는 흔쾌히 찍어줬어요. 몇 장 찍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 뭔가 떨어뜨렸나?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카메라를 확인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혹시 그때 사진을 떨어뜨린 걸까? 그 남자가 주었나? 그럼 그 남자가 유도현 부장님이었다는 건가? 18년 동안 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갔어요. 부장님은 아직 병원이었어요. 이틀 후에 퇴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부장님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물어봐야 했어요. 그 사진이 어떻게 된 건지요. 사흘 후 부장님이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부장님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는 척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부장님은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구해줘서 살았다고요. 점심시간에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부 지갑 속 사진의 비밀. 점심시간이 됐어요. 부장님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꺼냈어요. 그날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 얘기를요. 부장님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8년 전 제주도 출장 때였대요. 숙소 앞 바닷가를 걷다가 한 여자를 봤대요. 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사진을 부탁했대요. 찍어줬대요. 그런데 여자가 가고 난 후요. 바닥에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대요. 주었대요. 하지만 이미 여자는 멀리 갔었대요. 쫓아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물었어요. 왜 18년 동안 가지고 있었냐고요. 부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스울지 모르지만요. 그날 이후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았대요. 계속 생각났대요. 그냥 좋아하고 있었대요. 혼자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저를 알아봤냐고 물었어요.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대요. 바로 그 여자라는 걸요. 하지만 말을 못했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신은 사내 연애나 감정 표현이 두려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멀리서만 봤대요. 15년 동안요. 지갑에 사진을 떨어지지 않았다면요. 죽을 때까지 말 안 했을 거래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18년 동안요. 아니 15년을 더해서 총 33년을요. 이 사람은 저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사부 오해와 진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부장님의 고백이 계속 생각났어요. 복잡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누군가 이렇게 오래 저를 생각했다는 게요.
신기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부장님과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 볼 수 있냐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부장님이 봉투를 꺼냈어요. 조용히 건넸어요. 이혼 서류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부장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대요. 이혼 중이었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오래 걸렸대요. 최근에야 정리됐대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이런 건 아니냐고요.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래요. 정말 아니래요. 다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고 싶었대요. 저한테요. 이해했어요. 부장님은 제게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혼자로요.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직하게요. 고마웠어요. 오부 조심스러운 시작. 그 다음 날이었어요. 출근길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부장님이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어색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역시 어색하게요. 함께 회사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둘만 있었어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냐고요. 좋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회사 밖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회사 얘기, 취미, 좋아하는 것들. 편안했어요. 부장님은 생각보다 재밌는 분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말했어요. 진지했어요. 호감이 갔어요.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요. 퇴근 후 커피도 마셨어요. 주말엔 영화도 봤어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6부 18년 만에 재회. 2달이 지났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부장님이 제안했어요.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요. 18년 전 그 장소예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 비행기를 탔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그 바닷가로 갔어요. 18년 전 그곳이었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벚꽃은 이미 졌지만요. 바람은 여전히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섰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곳이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여기서 처음 봤다고요. 저를요. 그 순간 알았다고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저도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날을요. 사진 찍어준 남자를요. 인상이 좋았었다고요. 하지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고요. 부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운명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8년 전 스쳐 지나간 인연이요. 다시 만나게 된 거라고요. 7부 그리고 지금.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회사에서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퇴근 후엔 만나요. 저녁도 먹고 산책도 해요. 주말엔 여행도 가요. 행복해요. 부장님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요. 추우면 옷을 벗어줘요. 피곤하면 집까지 데려다 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요. 고마워요. 어느 날 부장님이 물었어요. 결혼 생각 있냐고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다고요. 천천히 가고 싶다고요. 부장님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요. 언제까지든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모두 축하해줬어요. 에리야 잘 됐다고요. 행복하라고요. 고마웠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봤어요. 부장님이 돌려준 사진이요. 20대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진이 18년 후예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줄 줄은요. 신기했어요.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지갑에서 우연히 떨어진 사진 한 장이요. 제 56살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요. 그리고 지금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회사 식당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다가 그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보고 18년 전 제주도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는 걸 깨달은 56살 여성과 58살 남성의 운명 같은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잃어버린 인연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 1, 1, 1, 1, 1